자, 오늘 수업은 오줌 생성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배설계의 구조에 대해서 배웠는데 혹시 기억나니? 자, 배설계의 네, 구조 중에서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이 콩팥인데요. 이 콩팥은 좌측에 하나, 우측에 하나 이렇게 달려있다고 그랬어. 자, 이제 콩팥의 구조, 내부를 살펴보면 이렇게 단면을 잘라보면 겉질과 속질, 이 겉질과 속질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노폐물이 여과되는, 즉 노폐물이 걸러지는 작용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걸러진 그 여과액은 콩팥 깔때기에 모여져서 오줌관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 겉질과 속질에 걸쳐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를 네프론이라고 했어요. 혹시 기억나니? 네, 음. 이 네프론은 우리 교과서를 통해서 잠깐 확인해 보면 자 이렇게 콩팥이 좌우에 하나씩 있고 그 콩팥을 확대해 보면 이런 그림이고요. 이 겉질과 속질 속에 이렇게 걸쳐 있는 이 콩팥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가 확대해 보면 이런 식의 구조를 띠는 그 구조, 즉 네프론이라고 하는 이 단위가 콩팥 하나당 한 100만 개씩 있다고 그랬어요. 요 네프론의 이 구조를 단순화시킨 모형이 바로 요 그림이에요. 보는 바와 같이 콩팥 동맥을 통해서 들어온 이 혈액이 이 모세혈관을 지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이 네프론 구조 속에 이 걸쳐 있는 이 모세혈관이 지나다니다가 이렇게 실타래처럼 생겨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부분을 사구체라 그러고요. 이 사구체를 감싸고 있는 요 주머니를 보몬 주머니. 그리고 요 사구체에서 여과된 요 물질들, 즉 노폐 물질들이 지나가는 가느다란 통로인 이 세뇨관. 그래서 이 사구체와 보몬 주머니와 세뇨관 이 세 군데에서 실질적인 노폐물이 걸러지는 그런 작용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요 세 가지 구조, 요 모형을 네프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프론, 이렇게 생긴 요 구조가 이 콩팥 하나당 약 100만 개씩 구성하고 있다, 이루어져 있다라고 지난 시간까지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네프론에서 실제적으로 혈액 속에 들어있는 노폐물이 어떻게 여과가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걸러지는지, 그래서 어떻게 걸러져서 오줌으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그 자세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책에 보면 자 이런 그림이 여러분들 있나? 이게 몇 페이지니? 182페이지 보면 배설 과정 표현하기라고 있죠. 자, 일단 여러분들 요 그림을 여러분들 노트에다가 한번 이렇게 쭉 한번 그려 주시겠어요? 그 그림이 요 그림이야. 자, 교과서에 있는 요 그림을 선생님이 요렇게 그린 거야. 자, 요 그림을 그려도 되니까 일단 설명을 듣고 노트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설명을 듣고 노트 정리를 하시죠. 자, 콩팥 동맥 쪽으로 들어온 이 혈액은 콩팥 안에 있는 무수히 많은 그런 모세혈관을 통해서 다 거쳐 나가서 이제 다시 정맥을 통해서 이제 심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동맥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혈액 속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혈액 속에 섞여 있습니다. 이 섞여 있는 물질 중에서 우리 몸속에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그러한 독성 물질을 걸러줘야 되는데 그 걸러주는 역할을 바로 이 사구체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혈액 속에는
우리 몸 밖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노폐물도 있고 또 몸 밖으로는 나가서는 안 되는 그런 영양 물질들도 들어있어요. 그거를 이 사구체와 보몬주머니와 이 세뇨관 그리고 이 네프론을 감싸고 있는 모세혈관 사이에서 물질이 이동하는 것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건강한 몸이라면 건강한 상태의 몸이라면 우리 몸에 있어서는 안 될 물질만 빠져나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꼭 있어야 되는 물질들은 이 혈관을 통해서 혈액에 계속해서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혈액 속에서 지나가다가 이 콩팥동맥을 지나고 실타래 모양의 이 모세혈관을 지나면서 이 사구체에서 보몬주머니로 이동하는 물질이 있어. 그 물질들은 이 주머니를 거쳐서 세뇨관을 거쳐서 콩팥 깔때기로 이동하는데 요 사구체에서 보몬주머니로 이동하는 물질, 즉 모세혈관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물질 중에서 사구체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보몬주머니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 이동 물질이 누가 있냐면 요소, 물,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이런 것처럼 크기가 큰 물질일까 작은 물질일까? 작은 물질. 크기가 아주 작은 물질들, 즉 사구체를 빠져나갈 만큼 작은 물질들이 이동하게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요소는 어떤 물질이냐면 영양물질 중에서 영양소 중에서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는 암모니아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암모니아 독성 물질이 얼마나 강한 독성이냐면 우리 몸에서 생성되어지는 이 암모니아를 추출해내서 어항 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한테 떨어뜨리면 몇 방울 떨어뜨리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어항 속에 들어있는 물고기가 다 죽습니다. 그만큼 이 암모니아는 굉장하게 강한 독성을 지니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암모니아는 우리 몸에 있는 간에서 한번 독성이 아주 줄어든 낮은 상태의 암모니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간은 이 암모니아를 요소라고 하는 독성이 약한 그런 요소라고 하는 물질로 바꿔주는데 아무리 바꿔준다 하더라도 이 요소 또한 독성이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몸 밖으로 빼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 요소를 빼내주는 것, 즉 노폐물을 몸 밖으로 빼내주는, 밖으로 보내는 그 과정 속에 핵심이 되는 물질이 바로 이 요소를 빼내는 거예요. 이 요소를 빼내는 데 있어서 요소만 빠지면 좋겠는데 물도 빠지고 포도당도 빠지고 아미노산, 무기염류, 우리 몸속에 꼭 필요한 이러한 영양소들도 함께 사구체에서 보몬주머니로 이동하게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 아깝잖아. 그지? 아깝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나간 이 여과 물질들이 지나가다가 세뇨관을 지나가다가 다시 이 세뇨관을 감싸고 있는 주변에 있는 모세혈관 쪽으로 요 물질들 선생님이 지금 체크한 물질들이 다시 혈관 속으로 재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과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도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러한 물질들이 여과가 되는데 여과가 되다가 이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다시 우리 몸에 필요한 물이나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무기염류 같은 것들이 몸에 재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재흡수가 된다는 것은 우리 몸에 꼭 있어야 될 물질이기 때문에 이 콩팥 안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과와 재흡수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필요 없는 요소는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요소가 빠지면서 우리 몸에 꼭 있어야 될 그런 영양소들을 다시 재흡수시키는 거죠. 혈관 속으로 이렇게. 그런데 이 세 번째 작용이 뭐냐면 첫 번째 요 사구체에서 보몬주머니로 여과됐던 물질 중에서 이 혈액 속에 있는 이 요소가 모두 빠져나가면 좋겠는데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요소들이 이 모세혈관 속에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작용은 뭐냐면 이 혈관 속에 남아 있는 즉 모세혈관 안에 있는 혈액 속에 남아 있는 이 노폐물 즉 요소가 다시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비라고 합니다. 분비. 이 네프론이라고 하는 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그래서 오줌을 만들어내는 이 콩팥의 가장 기본 단위, 기본 구조인 이 네프론에서는 이와 같이 여과라고 하는 과정, 재흡수 과정, 분비 과정 이 세 가지 작동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이 오줌 속에는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단백질이나 또 기타 여러 가지 중요한 그 아미노산 같은 거, 아미노산도 그렇죠. 포도당 같은 거. 우리 몸속에 있어야 될, 그래서 에너지로 만들어져야 될 그 원료로 사용되어지는 물질들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 건강한 몸에서는 그렇게 작동되게 움직일 거라고요. 그래서 이 오줌 생성 과정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이 네프론에서 각각 이 네프론의 이 구조와 이 세 가지 구조와 그리고 각각 이 물질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되는 이 방향과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어떤 물질들이 이동하는지를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오줌이 생성되는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한 번 더 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 대표적인 노폐물은 요소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물론 암모니아보다는 독성이 약한 물질이긴 하지만 요소 또한 여전히 독성 물질은 맞습니다. 그래서 혈액 속에 남아있는 상태로 우리 몸에 있으면 여러 가지 이제 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독성이 있는 이 요소 물질은 이 사구체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과되어져서 오줌 형태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구체에서 보몬주머니로 이동할 때 이 요소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에 필요한 물, 포도당, 아미노산, 그리고 무기염료 같은 이 사구체를 빠져나갈 수 있을 만큼의 작은 물질들이 함께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몬주머니를 거쳐서 세뇨관을 거쳐서 이제 오줌으로 나가기 전에 이 세뇨관을 감싸고 있는 요 모세혈관 사이에서 세뇨관에 여기서 여과된 물질이 있는 물질 중에서 바로 물과 포도당과 아미노산, 무기염류 같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은 다시 모세혈관 쪽으로 재흡수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요 사구체에서 요소가 다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지 못한 채 그대로 모세혈관을 지나는 그런 요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한 요소들은 모세혈관이 이 세뇨관 주위에 있는 요 지점에서 다시 세뇨관 쪽으로 모세혈관에서 세뇨관 쪽으로 요소가 다시 분비되어지는 그러한 작용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구체에서 보몬주머니로 첫 번째 여과 그리고 세뇨관을 지나면서 모세혈관 쪽으로 재흡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혈관에서 세뇨관 쪽으로 분비되어지는 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오줌에는 이 요소가 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과 중에서는 크기가 작은 물질들이 빠져나가고 재흡수 과정에서는 물이나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무기염류 등이
우리 몸속으로 다시 재흡수되는데 왜 흡수되느냐? 이러한 물질들은 우리 몸속에서 꼭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다시 재흡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혈관 속에 남아있는, 혈액 속에 남아있는 그 요소들은 최종적으로 분비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세뇨관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요 콩팥 깔때기에는 단백질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네? 안 돼요. 안 되겠죠? 이 최종적으로 콩팥 깔때기에 모여지는 이 오줌 속에는 요소하고 물 정도 그리고 뭐 소량의 무기염류 정도는 들어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3대 영양소인 이 단백질이나 또 포도당 같은 물질들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들어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혈액 검사도 있지만 그 전에 피를 뽑기 전에 우리가 가장 간편하게 하는 검사가 소변 검사예요. 소변 검사. 그래서 소변 검사를 하면 가장 간단하게 우리 몸의 이상 유무를 파악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줌이 생성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네프론 구조와 그리고 모세혈관 사이에서 어떤 식의 물질들이 이동하는지에 대한 이동 방향과 그리고 그때 이동하는 물질 이것을 각각 나타나는 현상과 잘 연결 지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별표 이거 몇 개 할까? 100만 개 갑니다. 100만 개. 자, 요거 꼭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줌이 배설되는 경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 보면 자, 콩팥 동맥을 통해서 혈액 속에 들어있는 노폐물들이 혈액과 같이 콩팥 동맥을 통해서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 네프론 중에서 먼저 사구체, 즉 모세혈관이 실타래처럼 뭉쳐있는 이 모세혈관을 위해서 먼저 첫 번째 여과가 돼서 그 다음 보먼 주머니를 거쳐서 그 다음 어디로 흘러가죠? 세뇨관. 세뇨관으로 흘러가고요.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이 구조, 즉 네프론이라고 하는 요 구조 안에서 여과, 재흡수, 분비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면서 최종적으로 이 노폐물은 콩팥 깔때기를 거쳐 콩팥 깔때기에서 모여진 다음에 무슨 관을 거쳐? 오줌관을 거쳐 어디서 잠시 모이죠? 방광에 모여서 요도를 거쳐 몸 밖으로 배출이야 배설이야? 배설되는 겁니다. 이게 오줌이 배설되는 주요 경로를 아주 자세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요 세 가지, 특별히 요 세 가지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 구조를 뭐라고 그래요? 네프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게, 자, 요 부분의 위치의 이름, 그 다음에 보먼주머니의 이름, 세뇨관의 이름, 그리고 각각 요 화살표의 방향, 그죠? 그때 화살표, 즉 이동하는 방향에 따른 이동하는 물질들, 그리고 그때의 현상 이름, 이거를 한 세트로 해서 세 가지 세트로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
즉 세포 호흡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노폐물을 심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콩팥이라고 하는 배설 기관을 통해서 이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 즉 오줌 생성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놔야 헷갈리지 않고요. 그리고 이 배설계를 다루고 있는 이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를 한번 다시 읽으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몇 페이지냐? 181페이지. 자, 오줌이 만들어지는 과정. 여기 한번 선생님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콩팥으로 들어온 혈액이 사구체를 지나는 동안 크기가 작은 요소, 또 포도당, 또 물과 같은 이런 물질들이 보몬 주머니로 빠져나가는 여과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렇게 보몬 주머니 속에 여과된 이 액체는 다시 세뇨관을 지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빠져나가서는 안 될 포도당 같은 이런 물질들은 다시 세뇨관을 둘러싸여 있는 모세혈관 쪽으로 재흡수가 됩니다. 또한 이 여과되지 않은 노폐물, 사구체를 지나는 동안에 여과되지 않은 노폐물, 즉 요소라고 하는 이 노폐물질은 세뇨관을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에서 세뇨관 쪽으로 다시 분비되어져서 세뇨관에 남은 액체, 즉 오줌에는 주로 요소가 모여져서 콩팥 깔때기를 통해서 오줌관을 지나 방광에 모인 다음에 요도를 거쳐 몸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요 부분의 내용을 조금 전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정리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줌 생성 과정은 네프론이라고 하는 이 구조에서 각각 어떻게 이 물질들이 이동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는지를 잘 기억해 주셔야 또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다시 교과서로 들어와서요.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통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콩팥에서 오줌을 만들어 요소와 같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뭐라고 그러죠? 배설. 네, 배설이 되겠고요. 2번.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내보내는 기능을 담당하는 그 기관기 이름은 뭐가 되죠? 배설계. 배설계. 고맙습니다. 배설계는 주요 콩팥, 오줌관, 방광, 요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3번 문제. 오줌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 여과입니다. 여과. 자, 여과가 있었고 재흡수가 있었고 분비라고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자, 여과는 어디에서 어디로 물질이 이동하는 거죠? 사구체에서 보몬 주머니. 네, 사구체에서 보몬 주머니로 이동하는데 크기가 작은 요소나 포도 등과 같은 물질들이 빠져나가는 과정입니다. 자, 오른쪽 볼게요. 배설계는 오줌을 만들어 요소와 같은 노폐물을 내보내는 무슨 기능? 배설 기능을 담당하며 오줌은 콩팥에 있는 네프론에서 여과 또 뭐가 될까요, 여기? 재흡수. 그렇죠. 여과, 재흡수, 분비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것을 잘 이해했다면 자, 오줌 생성 과정 어떤 문제가 나와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문제는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런 식의 그림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이 오줌 생성 과정에 대해서 이제 완벽하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는데, 자, 이 그림을 통해서 이거는 노트 안 하셔도 돼요. 노트 안 하시고 화면 보시고 그냥 확인만 합시다. 자, 여기는 뭐가 될까요, 여기? 콩팥 동맥. 그렇죠. 콩팥 동맥을 의미하겠죠, 이 그림은.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될까요, 여기? 사구체. 사구체. 빙고. 그 다음에 요 감싸고 있는 이 부분?
보먼 주머니. 네, 보먼 주머니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요건 뭐가 되죠? 세뇨관. 세뇨관이 되겠습니다. 세뇨관. 빙고. 아주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사구체, 보먼 주머니, 여기가 세뇨. 여기가 세뇨관이 되겠다. 세뇨관. 맞나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물질 한번 얘기해 볼까요? 물질. 자,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로 빠져나가는 물질이 뭐가 있을까요? 요소, 물,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네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반드시 빠져나가야 될 것은 요소인데, 요소 말고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은 다시 어디에서 어디로? 여기서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죠. 제흡수. 요 이동하게 되는 요 과정의 이름이 뭐예요? 제흡수. 자, 재흡수되는 물질이 뭡니까? 물,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그렇죠. 무기염류. 자, 그 다음에 요 혈액성에 남아있는 뭐 요소가 다시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분비가 되어지는데 내가 얘기해 버렸네. 이 분비 과정을 통해서 어떤 물질이 이동하죠? 요소. 그렇죠. 요소가 다시 세뇨관 쪽으로 분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콩팥 깔때기가 여기가 되겠죠. 자, 여기는 뭐가 될까요? 콩팥 콩팥 정맥. 정맥이 되겠고요. 여기는 콩팥 또 급하니까 막 써지게 되는 콩팥 동맥이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자, 요소가 주로 있을 것이고요. 단백질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에 돼요. 안 오줌 속에 돼요. 단백질이 있으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포도당은 안 돼요. 안 돼요. 물은 돼요. 돼요. 그렇지. 돼요. 물은 당연히 있겠지. 그 다음에 무기염류는 돼요. 있어도 돼요. 자, 무기염류는 필요가 너무나 많이 우리 몸속에 있으면 또 일정한 양을 몸 밖으로 빼내줘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요 단백질과 포도당이라고 하는 이 3대 영양소, 즉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러한 영양소들은 우리 몸 밖으로는 나가지 않도록 우리 몸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줌 생성 과정을 잘 정리해 주시고 패들렛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래서 오줌 생성 과정이고요. 날짜가 며칠이죠? 오늘 11월 23일이요. 23일이고요. 3일이요. 또 내일 강의 듣는 사람들은 11월 24일로 쓰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날짜 쓰셔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경우에 따라서는 분비 과정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될까? 모세혈관에 요소가 남아서 분비라고 하는 과정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우리 몸속에 요소가 그대로 뭐 어느 정도 양일지 모르겠지만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독성 물질인 요소가 우리 몸속에 혈액속에 남아있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 오줌 검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혈액 검사도 또 중요합니다. 혈액 검사 했는데 만약에 피 안에 그 혈액 안에 요소가 나왔다. 그러면 콩팥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진단을 하고 처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소명 검사, 그다음에 혈액 검사가 우리 몸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또 여러 가지 이 분석이 가능한 그런 검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오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오줌이 그래서 매우 중요한 그런 배설 물질이 되는 것이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하루에 약 1.5리터에서 한 2리터 정도의 오줌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상으로 오줌 생성 과정, 즉 이제 배설계의 두 번째 주제인 오줌 생성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동물과 에너지의 전체적인 총정리, 즉 선생님이 처음 시간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동물이 살아가는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서 반드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영양소와 산소라고 하는 물질을 우리 몸속에 흡수해서 세포에게 전달되어지면 이 두 가지 물질을 받은 이 세포는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또 그러한 과정 속에서 노폐물이 만들어지는데 이 노폐물은 배설기를 통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고요. 그리고 또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또 노폐물은 이 가스는 기체는 호흡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몸 밖으로 내보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유기적인 관계를 다시 한번 총정리하면서 5단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 그러면 질문이 없으면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2학년 원격 수업하게 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